안녕하세요. 스튜디오알 편집자 돌멩이입니다. 오늘 저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쿠팡은 전국의 자체 물류센터를 구비하고 로켓 배송 서비스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로켓 배송 뒤에는 냉난방 장치도 휴게 시간도 없이 일해온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쿠팡은 물류센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온 쿠팡 물류센터 노조 인천센터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먹으며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걸까요? 쿠팡 인천센터 분의 최호 부분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인천 1센터에서 부분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저희 현장이 냉난방 장치가 없어서 일하다 너무 추워서 조퇴를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저체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아직도 냉난방 설치에 너무 미온적이라서 냉난방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관리자들이 그걸 사외 노조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노조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피켓팅 활동을 위해서 퇴근할 때 줄 앞에 선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퇴근 시간을 뒤로 늦춰버린다는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협박에 맞서서 지금 그렇게 우리 피켓팅 활동을 사외 노조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이고 피켓팅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는 협박은 우리 단결권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웠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4명이서 저를 둘러싸고 소리를 쳤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저에게 계속 사실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오고 부당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저는 그때마다 계속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노조 활동을 그때 가장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저한테 항상 와서 점심시간에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다 저라는 걸 알았죠. 최유랑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이나 다 가서 노조 가입 왜 하냐, 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출구 쪽에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라서 거리두기를 감시하는 공정이 있었는데 그 공정의 캡틴이 저를 유독 감시를 심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항상 쫓아다니고 무리하게 거리두기를 경고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폭언과 반말과 명령조로 협박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조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 방문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경비와 보안 직원들을 풀어서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핵심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싸우던 시기에 제가 계속 공론화를 하고 다녔거든요. 더 크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관리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누가 봐도 최우가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저렇게 심하게 탄압을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최우는 그렇게 무리하게 새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들의 동의를 받고 피켓팅을 위해 앞줄에 선 거다라는 동의서를 다 스스로 적어주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끼를 입지 않았던 조합원님들이 조끼를 착용을 해주시고 등자보를 뒤에 달아주셔서 함께 싸워주신 거죠. 원래 싸우기 전에는 조끼 착용자가 저 하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끼 착용자가 6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조끼 착용을 했던 조합원들이 다 잘리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랑 같은 시기에 입사했던 분들은 다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 조끼를 착용했던 조합원들 전원 계약 만료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냉난방 설치와 휴게 시간, 우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요구안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명운동을 다 받으면서 현장에 거의 대다수, 저희가 한 400명이 조금 못 되는데 300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 서명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미온적인데 우리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다. 300명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이 센터의 운영자고 관리자라면 책임 있는 답변을 일주일 뒤에 내놔라. 전달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약속한 날짜에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저에게 약속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저한테 계약 만료 통지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고당한 사실도 화가 나지만 이 센터 전체 현장의 목소리, 300명의 요구에는 지금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냐.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센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논의할 게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답변이라도 내놓아라 라고 저는 거듭 재차 말했지만 결국에 회사는 어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피켓팅을 이유로 사회 노조가 아니냐, 승인받지 않은 회사의 활동을 내가 왜 배려를 해줘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사실관계적인 소리를 계속 진구했던 그 핵심 가해자는 분리조치가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회사에 당당하게 복귀를 했고 저는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뭐 왜 해고를 한다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다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업무 평가, 동료들과 잘 지내는지 그런 것도 보고 관리자 평가, HR 평가, 매니저 평가 다 평가 요소가 있고 점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의 평가 기준은 뭐고 점수는 얼마냐, 내가 왜 잘렸냐 계속 물어봤죠. 그런데 회사는 답해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회사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절차상 그건 알려줄 수가 없다. 항상 일관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그냥 따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더운 현장에서 먼지가 많고 더러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회사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300명의 사명이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는 일방적인 무시와 서명운동을 주도한 저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였습니다. 이것은 저 하나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무 덥다고, 쉬는 시간이 없어 힘들다고, 내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덥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쿠팡 물류센터를 일한 지는 이 인천 1센터에서는 다음 달에 1년인데 쿠팡 자체는 일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2017년 10월부터 해서 만 5년이 거의 다 돼가고요. 제가 그 전에는 노동자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면서 노동자 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을 하는지 몰랐고 사실 먼지가 많고 열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울 때는 너무나 덥고 추울 때는 너무나 추운 곳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공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하는 일 작업 자체도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의 작업으로 인해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로켓 배송으로 계속 덩치를 불려가고 사업을 확장해 가고 계속 자본을 쌓아두고 있는데 왜 이 노동을 하는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하고 항상 불안해야 하고 그리고 현장직 노동이라는 그런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 있잖아요. 이 물류센터 현장에서도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나는 이런 몸 쓰는 일은 안 해봤어. 나는 예전에는 앉아서 하는 일만 했는데 나는 이런 일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현장직 노동 자체를 좀 낮게 보는 시선들을 많이 만나면서 되게 의문을 갖게 되었고 왜 이 세상의 노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노동은 좀 높게 평가받고 어떤 노동은 평가절하되는지 이런 생각과 그리고 로켓 배송으로 인해서 쿠팡은 계속 덩치를 불려가는데 그 노동을 하는 나는 왜 항상 가난한지 이런 생각을 쿠팡을 다니면서 처음 하게 되어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쿠팡 물류센터를 일용직으로 다니면서 처음 갖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 노동조합 활동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라는 것 이외에도 뭐 여성,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약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약자성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더 고민하게 된 것도 노동자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더 확실하게 굳어진 거라서 이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가장 부당하다 또는 억울하다 이렇게 네. 느꼈던 점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회사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확장하고 계속 덩치를 불리고 있는데 이윤을 만들어내는 현장인 우리 물류센터 현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좀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 격차를 가장 문제시 삼고 있고요. 결국에 그 이윤이라는 거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수 없이 더 속도를 내야만 그렇게 가능한 건데 그것이 뭔가 회사에 갖춰진 시스템과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금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압박하고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탄압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이거를 당연시 여긴다는
있다는 그 점, 차별을 그렇게 내면화해서 내가 이런 취급 대우를 받는 거는 맞아, 당연해. 왜냐면 나는 이런 몸 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격차가 저는 가장 부당하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제와 압박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뭔가 한국 사회에 짙게 깔린 질문하지 않는, 질문하면 안 되는 부하가 상사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면 안 되는 그런 정서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 행위 싸움을 할 때 관리자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최유 씨는 왜 99%의 사원들이 따르는 규칙을 안 따르냐? 제발 관리자가 말을 하면 따라라. 무조건 따르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규칙을 위한 규칙은 규칙이 아니라 통제고 압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핸드폰을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사람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말을 하고, 좀 부당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목소리 내서 말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현장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현장의 주인은 항상 경영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캡틴들이. 우리는 권한이 없다. 경영자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노동자분들도 그렇지, 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없으면 현장도 없고 경영자들도 없고 관리자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은 휴게 시간 보장하라. 쿠팡은 냉방장치 설치하라. 쿠팡은 휴게 시간 60분, 20분 보장하라. 쿠팡은 휴게 시간 보장하라. 냉방